안녕하세요. 오늘도 조감독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발주하고 완성하기까지의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중요한 단계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. 실제로 시공계약하여 준공까지 마친 총 공사 금액이 내부 호텔 공사 약 50억 원을 포함하여 200억 원이 투자된 근린생활시설과 호텔 등의 복합시설 공사의 실제 도급계약서를 바탕으로 건축주 분들에게 계약서의 내용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이 공사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 규모의 시내 중심가의 한가운데에서 시공된 건물로서 시공사의 선정 단계에서부터 총공사감독관의 직책을 맡아 계약, 준공 단계까지 그리고 설계 변경 정산 내역서 검토 작업까지 마무리하여 건축주에게 큰 이득을 남겨준 돈 버는 건축의 전형적인 대표 사례의 건축이었습니다. 큰 이득을 남긴 돈 버는 건축의 전형적인 사례들은 별도로 제가 모아서 어떻게 감독을 했고 어떻게 돈을 벌어가면서 건축 시공을 진두지휘했는지 별도로 모아서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내용만 잘 공부해 두셔도 건축 시공의 위험에서 절반은 탈출한 셈이 될 것입니다. 오늘은 시간 관계상 건축 계약서의 표지부를 설명해 드리고 바로 다음번 영상부터 건축 계약서의 일반 조건과 특수 조건을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표지부 내용입니다. 첫 번째, 공사명. 두 번째, 공사장소. 이것도 적으시면 돼요. 세 번째, 착공 연월일. 이거는 시공사와 협의하여 적으시면 됩니다. 네 번째, 준공 예정 연월일. 이거는 이 항목은 아주 중요한 항목으로 시공사와 충분히 상의하셔서 날짜를 기입하셔야 됩니다. 준공 연월일이 적혀지는 순간부터 9번, 아홉 번째, 의 지체 상금률과 바로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. 시공사가 건축주와의 합의 없이 공사를 지연시켰을 때 시공업체에게 부과되는 강력한 페널티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 준공 연월일은 아주 중요한 항목이므로 시공사와 다시 한번 협의하셔서 잘 기입하셔야 됩니다. 5번 계약금액 적으시면 됩니다. 6번 계약금, 이 항목 자세히 보시면 없음으로 되어 있죠. 보통의 경우 계약금은 5에서 10%를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. 그러나 저희들은 시공사를 잘 설득하여 계약금 없이 공사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. 계약금 없이 공사를 진행하면 건축주는 계약금에 대한 큰 부담을 줄일 수가 있어 유리합니다. 다음번에 계약금 없이 왜 공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디까지 했죠? 준공 연월을 했죠. 계약금 했구나. 계약금 없이. 다음 7번 기성부분금, 기성률에 따른 지급이라고 적였습니다. 보통 한 달에 한 번 기성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8번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, 이 항목은 일반 조건에 계약서의 일반 조건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. 9번
아까 전에 준공예정 4번의 준공예정일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지체상금률에 대한 설명입니다. 1000분의 1, 0.1%입니다. 이 0.1%라는 것은 공사금액의 0.1%랍니다. 자,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지체상금 계약금액 곱하기 지체상금률 곱하기 지체일수를 곱해서 나오는 거므로 우리 총 공사비 150억에 대해서 지체상금률 0.1%를 곱하면 이 지체상금률은 하루에 1,500만 원입니다. 하루에 1,5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지체상금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10번 하자담보책임. 하자담보책임은 공사 완료 후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하자 보수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담보 책임을 뜻합니다. 하자 담보 보증서를 시공사가 발급받고 준공과 동시에 건축주에게 주면 추후 하자를 소홀히 할 경우 시공사가 추후 하자를 소홀히 할 경우 보증서에 제시된 금액으로 직접 하자 보수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하자 담보 책임은 보통 하자 보수 보증금률이 3%로 정해져 있습니다. 이 3%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해서 3%로 정해져 있고, 하자 담보 책임 기간, 이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0조에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의 기준이 쫙 나와 있습니다. 근데 그 중에서도 알루미늄 창호와 알루미늄 복합 판넬은 하자 보증 책임이 1년이지만 저희들은 2년으로 늘렸습니다. 자, 11번 항목의 기타 사항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. 보통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, 주차기는 시공사가 총견적에 이 엘리베이터와 주차기를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그러나 우리 현장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7대, 그리고 6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기가 아주 큰 금액이므로 시공사에게 일괄적으로 맡겨서 견적을 포함시키기보다는 건축주가 직접 엘리베이터 업체와 주차기 업체를 만나 협의하여 금액을 산정하고 발주하면 이 총 공사 금액을 크게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기타 사항 조항을 적어 놓은 겁니다. 만약에 부대 시설의 기준의 항목들이 굉장히 클 경우,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. 엘리베이터나 주차기가 금액이 클 경우에는 저희들처럼 이렇게 별도 발주하시고 지급 조건을 시공사에게 포함을 시키게 되면 저희들은 아주 큰 이득이 되는 거죠. 자, 이렇게 표지부가 구성이 되며, 자, 도급인, 이건 건축주를 이야기합니다. 수급인, 이건 시공사입니다. 이거 헷갈리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. 합의에 따라 부침의 계약 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 문서 2통을 작성하여 한 통씩 보관한다. 부침 서류에는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일부, 특수 조건 일부, 요 일반 조건과 특수 조건은 다음에 바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여기에 보면 다른 거에 없는 연대보증인을 세워놨습니다. 이 연대보증인은 이 건설사 대표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는데 왜 연대보증인을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특수 조건에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이 표지부에 대한 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